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어제는 시총상위 종목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업종 지수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상승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집 아니어도 TV 아니어도 앞으로 이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살펴보면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시장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추세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른 반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외인 수급 돌아오는 모습 확인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810억 원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량이긴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코스닥도 코스피도 거의 90%가 빠지는, 코스닥은 장중에 뭐 1,100개 정도 계속 빠지는 상황들로 연출가 됐었던, 그러니까 1,000개 이상 빠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감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자, 생각보다 좀 반등이 조금 빨리 나오는 건 하지만 이게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기관들도 더 사야 되고 외국인들 더 사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제 빠졌던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던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란발, 중동,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빠졌던 부분인데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라든지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물론 올라간 폭에서 다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한 3분의 1 정도 빠지는, 한 10% 정도를 빠지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는 상황들로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그 외에 뭐 지금 IT 대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면서 이거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려감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빠졌던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국 시장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그럼 과연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건가?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 라인을 마디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2150선 여기도 지지다. 그리고 2130선도 지지고 2110선도 지지다. 그래서 이 세 개 라인의 지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시장의 추세는 빠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급하게 잡지 말고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내지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뭐 이제 주 후반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먼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요거를 감아 올리면서 이쪽을 뚫어버리는 아니면 뚫지 못하라도 2200선을 가주는 강력한 뭐 좋은 호재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그런 뭐 이런빨 뭐 중동 정세 뭐 풀리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제 빠졌던 부분들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 부분, 결국 기술적 반등이라는 정도밖에 안 되지 지금은 뭐 시장이 지금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 여러분들이 쫓아가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한 절반 정도를 챙겨가는 이런 매매적인 전략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챙겼는데 2200선을 돌파를 하고
2200이면은 뭐 정오점이 2115니까 이것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200선을 돌파를 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게 되면 그때 가서 들어가도 늦지를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쪽에서 2차전지 LG화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많이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IT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주성엔진이라든지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 IT 섹터에도 있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인데 조정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면 크게 볼 때 우리가 차트를 작게 보니까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부담돼서 그렇지 크게 보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실해지면 먹을 목표치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지만 크게 보면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만 돌파를 해주고 뭐 1월 효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신년장의 그 강세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뭐 못 살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 빠졌던 부분에 반등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적인 관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바닥에서 돌리는 부분들인데 얘는 좀 억울하다 그랬죠. 올라간 것도 없고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이 이 저점 랩이 분차트로 보게 되면 저점 랩이 어제 그려놨게 그대로 있네요. 바로 650선 라인, 이 650선 하단 라인을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이 지점,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에 먼저,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2분의 1 지점, 3분의, 그러니까 3825, 618의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흐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웠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라인을 다 깨고 과매도라 그러죠. 먼저 많이 더 빠졌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억울한 경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뭐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행히도 일단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추세를 벗겨내면서 지금 강력하게 위쪽으로 뚫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들어 올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서 작게 박스권적인 흐름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저는 무너진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고 내일도 올라갈까 봐 오늘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일 빠지면 또 실망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시 매수를 계속 노리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1% 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의 이 강세는 어제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CES 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열리잖아요. 아마 오늘 밤부터 이제 열린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 관심들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미 늦었을까요? 아니요, 늦은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뭐 4차 혁명 얘기가 2016년도 12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서부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LG에노텍 얘네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들이 앞으로의 이제 시대가 우리가 뭐 원시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가 이제 자동화 내지는 이제 카메라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쪽을 앞으로 산업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고 그쪽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2025년도, 2030년도까지는 계속 IT 섹터들은 계속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갈 섹터,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2016년도, 2017년도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큰 돈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큰 돈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빠지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벌써 틀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CES 이런 이제 가전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거기에 더해져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CES 박람회가 안 열려도 만약에 안 열려도 갈 애들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갈 건데 좋은 호재가 붙었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폭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뭐 종목들이 막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계속 뭐 올해 뭐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뭐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뭐 계속 올해 뭐 2020년도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보셔야 되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IT 섹터 굉장히 성장성 높기 때문에 4차 관련 산업 관련한 종목들 일단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을 좀 넣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너무 많죠. 대체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많이 고민들 되시는데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은 혹은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번호 샵 0082번이에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네. 제너쌤. 제너쌤이요. 예, 매수- 4,300원에 30%인데, 네. 아이고, 이거 언제 기다리면 올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아, 지금 2,945원이네요. 예, 예. 차트가 좀 꼬리들이 많이 달렸는데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제너쌤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좀 많이 공략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이건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셨어요.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근데 섹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얘도.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략을 할 때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렇게 작게 N자형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표치라 그러거든요. N자형은 이제 기본 목표치라 그래요. 그래서 N자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거기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조정도 하락 N자로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큰 N자로 올라오는 이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3,300원 자리인데 여기선 사지 말았었어야 되고 이거를 조정을 받을 때 다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 뭐 잘 모르고 누가 그냥 사보라고 그래서 사봤어요. 그러니까 모르고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예. 나중에 주식을 하더라도 물려도 버틸 수 있는 뭔가 그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만큼 바닥에서 지금 1,700원짜리, 1,750원짜리에서 3,500원까지 100% 올라갔으니까 예. 그만큼 빠져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기브앤테이크처럼 뭔가가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게 정상적인 이게 흐름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결국은 빠지는 것도 우리가 그게 억울할 게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한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걸 용납을 못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시장을 어제 얘기했을 때에서도 올라간 폭에 382, 5, 그다음 618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요런 자리로 내려올 때 그래서 뭐 2,800원, 그다음에 2,500원, 2,300원 뭐 요런 자리로 내려오게 됐을 때 그때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나 공략을 하면 그때에서는 이제 잘 물리지를 않을 겁니다. 예. 일단 요거는만 그냥 공부를 좀 시켜드린 거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올라와야지 이제 복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빠지면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예. 일단 반도체 섹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긴 움직일 거고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제너쌤의 이제 단점은 지금 벌써 올 8월 달서부터 100% 올라갔다는 게 일단 단점이고요. 예.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게 일단 단점이고 조정폭이 어느 정도 줄 거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60억밖에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260억 이렇게 이제 소형주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은 사실 뭐 세력들이 뭐 돈 뭐 1억 벌라고 그렇게 주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큰 자금을 갖다가 최소한 뭐 3천억, 4천억 내지는 뭐 조 단위 위주로 해서 얘네들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좀 가볍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주 메이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동호회 단타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이제 단타하는 그런 동호회 카페장들이 뭐 들어가 갖고 놀다가 빠져나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훅 하고 빠져버려요. 예. 그리고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게 사면은 불리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예. 아까 이제 제가 마디 비율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마디 비율을 지금 제가 한번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 2,830원짜리로 내려오면 거기가 1차 지지라인이니까 예. 거기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더 전화로 질문을 주시고요. 왜냐면 거기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좀 3,300원은 오기는 힘들죠? 아니 올라올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1차 지지가 2,830원이고 예. 이거를 제가 볼 때에서는
본격적으로 초보자들이 살 수 있는 자리 2,600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2,600원에서부터 이거를 2,400원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원래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좀 잘못되시긴 했는데 어쨌든 2,600원 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물타기 시도를 해야 되니까 예. 지금은 일단은 보유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유를 했는데 장이 좋아져서 지수가 막 2,200을 돌파를 하거나 막 코스닥이 막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일단 파세요. 예, 예. 이거 팔고 제너쌤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성인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많이 올라갔지만 크게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얘다. 예. 보세요 한번.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으면 사야 될 시가총액이 좀 되는 그런 이제 섹터군들을 IT 섹터들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굳이 제너쌤에다가 그것도 뭐 싸게 산 것도 아니고 2,000원에 샀으면은 제가 뭐라 하지도 않겠는데 3,300원에 사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게 보면은 걱정이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2,6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고 예, 예.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3,300원 올라가면 일단 한번 팔아주셔라. 이게 예. 요점입니다. 예. 되셨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시청해가지고 이제 그 멘토님이 사라는 거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아유, 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예전에서도 바닥에는 종목, 갑질 종목이라 그래서 싸게만 사면 일단 예. 기가 외국인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제가 방법들을 많이 알려줄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한번 주식하시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예, 예. 첫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부터 계속 잘 듣고 있어요. 계속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꼭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600원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 주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5147번님이 보내주신 ICD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9,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연말 그리고 연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 발표를 했고 ICD도 분명히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좀 조정을 받는 건가요? 아까도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강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OLED 장비주들 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뭐 AP 시스템, 뭐 ICD, 뭐 반도체 제로 쪽을 뭐 테스라든지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 조정을 지금 받는 시그널이 완벽하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지만 조정받는 시그널이 대충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점이 살짝 깨졌죠? 이제 62선 지지 라인에서 지금 여기를 돌리겠다라고 지금 일단은 아직 돌리는 시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보면은 지금 끝에 머리를 숙인 걸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차트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수급을 보게 되면 ICD, 자, 수량으로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1월 2일서부터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모양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바닥에서 제가 이 ICD부터 해서 동부하이텍, 그 다음에 AP 시스템, 원익 IPS 이런 종목을 2019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제 IT 섹터를 봐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사야 된다를 얘기를 했고요. 1월 중순에서는 IT 섹터에 있는 종목을 싹 다 포트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ICD도 그때 당시에서 언급했던 종목이었는데 좀 아쉽게도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여기서. 왜냐면은 여기서 수익이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면 챙겨야죠. 그리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지금 올라간 폭이 200%라 한다라 그러면 중심 조정, 2분의 1 조정을 받으면 고점 대비 100%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서도 이만큼 내려오면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억울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우리가 뭐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자라나는 애들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분명히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독감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그렇죠? 뭐 뼈도 한번 더 부러져 보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을 받고 빠져요. 그 부분이 비정상이다가 아니란 얘기죠.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고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조정폭을 볼 때에서 지금 바닥 자리에서 지금 완벽하게 내려가는 자리인 거냐 아닌 거냐 이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0원대면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바로 나왔죠. 19,000원에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얘기했을 때 자리 바로 뭐 8,000원짜리에서 공략해서 수익이 160% 정도가 난 사람들이 나는 하한가 맞으면 팔아야지. 그럼 하한가 맞으면 30%밖에 안 되니까 150% 수익이니까 120% 챙겨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이 50% 내지는 100% 이상 난 사람들이 보유하는 자리인 거지. 이 자리에서 19,000원짜리에서 공략해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61선 이탈, 그러니까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17,000원짜리가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로 절반 이상은 챙기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챙기시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자리들은 한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을 내서 그냥 버틸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조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이게 벌써 올라간 기간도 길기 때문에 빠지는 기간도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주성엔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번 머리를 들었죠. 그러면 조정이 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얘네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진을 보게 되면 한 번 들었고 조정을 내려오면 얘네들은 적극 매수를 하면 오히려 싸게 공략하면서도 올라갈 목표치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ICD는 17,0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17,000원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면은 어디쯤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서는 일단 19,000원으로 바로 올라오면요. 자, 차트 잠깐 볼게요. 네. 19,000원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나와요. 왜냐면 종목이 꼭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이게 19,000원으로 들어 올릴 생각으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하면서 밑으로 밀리기 위해서 기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봐서는 18,000원에서 18,500원만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ICD가 아까 얘기했던 14,000원, 13,000원으로 확 조정을 받으면 얘를 싸게 사든가 아니면은 다른 IT 섹터 아니면 지금도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에코프로부터 해서 후속 몇몇 종목들 얘기해 드렸는데 얘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2019년도에서는 맨날 빠졌거든요. 이제 빠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이제 교체를 빨리 하시는 게 그래서 18,000원, 18,500원 그 정도 라인 말씀드립니다. 네, ICD 그동안 참 열심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등이 나오더라도 18,5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한국콜마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550원에 30%예요. 47,550원에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거 조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6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딱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손실권역에서 딱 벗어나서 매수가 왔는데 지금이 네. 오히려 또 중요할 때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 바로 멘토니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뭐 아모레-G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큰 화장품의 대형주 섹터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움직여줘요. 그리고 지금 뭐 1월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 있지만 뭐 중국도 이제 춘절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주는데 이게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 1월달, 2월달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IT 섹터는 갖고 계시나요? 네, IT는 갖고 계세요? 네. 하나 멀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은 거 괜찮은 거 갖고 계시네요. 근데 IT 섹터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교체를 그러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은 지금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아모레즈거든요. 아모레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짜리 종목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당연히 같이 움직이겠죠. 자, 네.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뚫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한 5만 원 정도는 일단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유를 좀 더 하셨다가 5만 원 정도서부터 만약에 잘 가면 5만 5천 원인데 네. 5만 원서부터 해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실 필요도 있고 만약에 욕심을 낸다라 그러면은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한 5만 3, 4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아줬다가 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건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봐줘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어려우면 다시 그때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1월 달, 2월 달에서는 아마 IT 섹터가 다시 강세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IT 섹터로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봐야겠죠? 역시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호텔 신라. 호텔신라 매수가 비중은요? 가격은 94,000원, 네. 비중은 한 10%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저기인데 이것을 지금 목표가를 얼마를 잡고 그냥 하고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것 좀 한번 궁금해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12월 말에부터 일단 중국과의 이런 한학연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호텔신라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거를 얼마에 얘기했었냐면 7만 5, 6천 원에서 이거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얘기를 했느냐? 일단 대형주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이제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다시 산 부분들도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에는 이제 방사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항의 거리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도쿄 근처에 있는 그 호텔들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제가 까먹었는데 뭐 하루 숙박이 뭐 3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경기만 골라서 이제 일본의 이제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제 올림픽 가서 그것만 보고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부자들이 있죠. 면세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긁어가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그 한류 열풍 플러스 이런 이제 올림픽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열리는 거는 일본인데 지금 수익이 오히려 지금 면세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좀 좋게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미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이제 국내 공항과 같은 경우는 입국이라든지 출국에 대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면세점의 그 매출 효과를 굉장히 증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입국과 출국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뭘 합니까? 면세점 쇼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면세점의 그 실적들이 굉장히 작년과 재작년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올림픽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미 공개 방송에서 목표 가격을 10만 원을 얘기했어요. 지금 거의 왔죠, 그렇죠? 거의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자리들은 이제 이 바닥, 그러니까 항상 저는 바닥 자리를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점을 지금 다중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 저점과 그다음에 이중바닥형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미 10월 달에 뭐 웬만한 IT 섹터를 다 올라가고 대형주들 다 올라간 걸 봤을 때에서 아, 호텔신라도 가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자 이건 코스닥이고요. 이거를 코스피로 고치면 자 001.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미 10월 달에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듯이 뭐 IT만 가는 게 아니고 이 호텔신라도 갈 거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제 10월 달서부터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를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N자 목표치까지 올라왔고 지금 저항 라인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씩은 파실 필요가 있고 다 팔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올림픽에 대한 면세점 이슈 내지는 이제 그 춘절 이슈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조정받고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가서 11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서부터 해서 10만 5천 원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조정받으면 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도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솔 테크니스인데요. 네. 매도 시점 좀 알고 싶네요. 매수가는 9,700원에 예, 비중은 예. 1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1년 넘었습니다. 아, 네.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앞으로 매도 시점 언제쯤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지금 9,700원 잡으셨으면 이거 올해 잡으신 게 아니고 예전에 물리신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이제 IT 섹터들이 이제 싹 다 이제 하나씩 올라오다 보니까 한솔테크닉스도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역배열 이제 급등주 패턴은 맞아요. 뭐 빠진 정말 이걸 정말 지겹도록 빠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2016년도서부터 해서 지금 벌써 1년, 2년, 3년, 4년 차 빠지고 이제 5년 차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는 모형들을 보여주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000원 돌파는 나올 거고요. 다행히도 수익은 실현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그거를 반증해주는 그 뭐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바닥에서 최근 한 2달 동안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시가총액이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래량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섹터도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10,000원 정도는 돌파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N자형으로 올라갔을 때 한 11,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예, 거기서는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는 11,000원. 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MC넥스요. MC넥스요. 네. 네, 37,000원에 20% 어저께 들어갔어요. 아, 어제요? 네. 알겠습니다. 37,000원에 20% 들어가셨고 어제 그럼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이, 없어요. 그냥 모르고 들어갔죠. 알겠습니다. MC넥스 그래도 2019년에 네. 참 많이 올랐는데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전문가님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식을 공략을 하실 때에서 많이 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거? 못 봤어요, 그 소리요. 그건 못 봤어요? 실수했어요. 네, 실수했어요, 제가. 네, 자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 이제 자율 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 바로 카메라.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보안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카메라 역할들.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앞에 뒤에 이렇게 2개 들어가는데 지금 뭐 2개, 4개, 막 6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은 올해 내에서 또 얘네들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모멘텀은 가지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자, 한번 차트 네. 볼게요. 네. 자, MC넥스 지금 MC넥스가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꺾이지는 네. 않았는데 네. 이게 조만간에 조정받아서 밑으로 한번 세게 내려와도 이건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4,5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하세요. 34,500원이요? 네, 어차피 이게 그 대나무가 이제 곧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휘면 어느 정도 휘면 그냥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곧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때는 크게 빠져요. 근데 네. 아직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곧으니까 더 위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 흐름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 차트를 보면 일단 34,500원이 안 깨지면 보유를 그냥 하시고 네. 깨지면은 조정을 세게 받으면 차라리 얘를 다시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사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안 깨졌으니까 이제 좋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드리면 지지하고 다시 들어 올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도를 해주면서 37,000원, 뭐 38,000원 올라가면 그러니까 37,000원 이상만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면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네. 전략을 다시 세우세요. 아, 빼려고 그래, 저요, 선생님. 그렇죠. 빼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제가 이 서울경제에서 3년 전, 4년 전에 제가 뭐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 한국전력을 질문했던 분이 있어요. 네. 한국전력 그때 2015년도 지금 차트 보세요. 이때에서 제가 네.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지금 들어갔으면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담해드렸고 여기서 상담해드렸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꺾였으니까 이제는 팔아야 된다. 네. 근데 이때에서는 잘 파셨는데 올라가니까 그분 또 쫓아 들어갔다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안 돼. 됐느냐. 55,000원에서 지금 27,0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인 건데 그걸 못 참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떠 있는 이 종목은 뭐 네. 나빠서 그러니까 MC넥스는 제가 분명히 좋다라고 했지만 바닥에서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좋은 건 싸게 사야 돼요. 네, 밑에서. 네, 그렇죠. 싸게 사야 돼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37,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일단 팔았다가 싸게 사자 이 전략입니다. 네네. 아이고, 오늘 매도할게. 올라오기만 하면 매도하려고. 네, 그래요. 올라오기만 매도하시고 아직은 꺾이지 않았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0628번님이 보내주신 일진 머티리얼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2,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1년 한 3개월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1, 2개월, 2, 3개월 정도. 자, 조금 살펴보면은 아직도 매수가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희소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12월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2020년에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자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일 건데 일진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제 최초에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했던 자리가 바로 서울경제에서 2015년도 그때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5년도 8,000원짜리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저도 8,000원짜리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2017년도서부터 해서 2018년도에도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강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2015년도 바로 이 서울경제TV 이제 실전 매매 정수 바로 요 시즌 1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이고 제가 그때 이후에서 2016년도에는 이제 타방송으로 넘어가느라 그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실전 매매 정수 그대로 동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증거 자료도 있고요. 에코프로, 후성,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 그때 당시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얘도 지금 뭐 8,000원짜리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700% 넘게 뭐 700% 뭐 거의 뭐 한 800%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700% 넘게 지금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크게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조정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수렴형을 거친 이후에서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여태까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다 그리고 국내 자체적인 시장이 제일 넓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유럽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서부터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부분들이 2020년도로부터 한다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그 판매량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잡힐 거고 실적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동안에서 이제 그 보조금 때문에 이제 국내,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뭐 수요가 많았지만 보조금이 이제 탈퇴가 되면, 그러니까 없어지면서부터 해서 이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 용량과 똑같은 제품이면,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제품이면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3배가 더 오래 간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3배인데.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당연히 중국 거 안 씁니다. 걔네들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은 올해에서 분명히 성장이 있을 거고 올해 안 움직이면 내년에도 분명히 갑니다. 근데 올해서부터 폭발적, 원래 이게 배터리 부분들은 5년 앞서서 먼저 수주를 먼저 타기 때문에 이미 수주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일진머티리얼즈를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일진머티리얼즈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나 후성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쪽은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나 후성 같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지만 일진머티리얼즈는
그런 퀄리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얼굴마다 대장이라는, 과거에서도 일진머티리얼즈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외국인들도 사주죠.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있지만 코스닥이나 아니면 조금 중소형 쪽, 얘도 거래소인데 코스닥 이런 쪽에서는 후성, 에코프로, 그다음에 거래소의 일진머티리얼즈. 근데 얘는 중형주예요. 대형주는 아니고. 그래서 중형주 쪽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 후성. 왜냐면 과거에서 걔네들도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2차 전지를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보세요 한번. 과거에 그 크게 움직였던, 결국은 주식은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잘 먹는다고,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갔던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걔네들이 또 갑니다. 그래서 후성과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결론은 뭐 이거 지금 물리신 자리 뭐 52,000원인데 이게 참 크게 물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시기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물리지 마세요. 이거 8,000원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거 왜 52,000원에서 물려, 이런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물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좋은 타이밍에 한번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때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진행해 볼게요. 779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폴더블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오랫동안 좀 잠잠하다가 10월부터 이제 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아직 2만 원을 깨지 못했어요. 매수가 근처잖아요. 목표가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플렉서블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뭐 과거에 이제 PCB 관련주로 돼 있는데 결국은 IT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IT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이제 PCB, FPC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휘어지기 때문에 기판도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 보면 녹색 판때기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PCB거든요. 휘어지는 연성 회로 기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갑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상당히 좋은 차트인데 이런 애들은 가요. 이게 쭉 빠졌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이 뭐냐? 바로 주성의 엔진, 한미반도체.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인터플렉스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벌써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한 달을 옆으로 기어버리게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빠질 거는 아닐 것 같고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정의 지지 라인이 어디를 지금 지지하고 있냐면 15,0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14,000원 정도도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거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바닥에 있고 기가 외국인들 사고 있고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또다시 나올 거고요. 이거 좋은 이슈로 뭐 판매라든지 아니면 좋은 이슈로 나올 거고, IT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 또 다시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17,000원 부근에서 지금 16,500원 부근에서 지금 버티시고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도 길게 본다라 그러면 일단 15,000원 지지, 그리고 만약에 14,000원 내려가게는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오히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2만 원 돌파 나올 때까지 딱 버티시면,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25,000원인데 일단은 1차 목표치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잘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플렉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아쉽게 전화를 주셨지만, 문자를 주셨지만은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 내일 조금 더 일찍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꼭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9시 5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연락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꼭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후장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게 눈에 띄네요. 코스피는 0.97%, 코스닥은 0.63%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장에서는 또 어떤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장중에 수급을 보니까 일단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매수가 돼 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강력하게 위로 이게 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었다면 벌써 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코스피는 지금 매수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낫네요. 그런데 지금 뭐 현물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급락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공략하지 마시고요.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하려고 하시고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 있었었는데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조정으로 밀리면 다시 공략하시는 전략이 오후장에도 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맘 놓고 좀 주식을 공략을 하거나 들고 가는 위치가 어디냐. 22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또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일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선 또 분위기가 또 어제처럼 또 금방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도 내려가는 거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지금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매수가 강력하게 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풋옵션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풋옵션을 좀 들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풋을 좀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강하게 올릴 생각은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내일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만 버티시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갖고 가셔야 되는데 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잘랐다가 다시 조정 시 매수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강력하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양봉을 본 후에 움직여라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한 이번 주 후반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 후반을 가서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 후반에서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건 이번 주 후반 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완벽한 시그널은 장대 양봉입니다. 완벽한 시그널은 장대 양봉이다. 이 양봉 잘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는 전략 포지션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 하면은 일단은 트레이딩과 투자를 함께 끌고 가는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사서 외인과 기관들에게 갑질하는 이런 갑질 종목으로 시즌 1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 자랑해 주셨었는데요. 자, 앞으로 펼쳐질 시즌 2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어떤 갑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지 궁금하신 분들 매일 이 시간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